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일반 회생과 개인 회생의 차이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절차는 모두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제도이지만 신청 자격 인가 요건, 면책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 회생 절차입니다. 개인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자연인의 채무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면 담보부 채무가 15억 원 이하, 무담보부 채무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신청인은 자연인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이어서 일반 회생 절차입니다.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부 채무 10억 원을 넘는 자연인은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법인 회생 절차와 동일한 일반 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소액 채무자라고 하여도 개인 회생 절차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일반 회생 절차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액 채무자의 경우 대부분은 개인 회생 절차가 더 간소하고 유리하지만 채무의 성격, 자산 상황, 채권자들과의 관계에 따라 개인 회생 절차가 아닌 일반 회생 절차가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회생과 일반 회생의 주요 차이입니다. 개인 회생은 채무 규모에 제한이 있고 변제 기간도 원칙적으로 최장 5년입니다. 반면 일반 회생은 채무 규모 제한이 없고 변제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회생은 개인 회생과 달리 일정한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권리 변경 방식도 다릅니다. 개인 회생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 이후 별도의 면책 결정을 받아야 책임이 면제됩니다. 반면 일반 회생은 회생 계획안 인가만으로 권리 변경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 개인 회생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채권이 실권되지 않지만 일반 회생에서는 미신고 채권이 실권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면책 문제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개인 회생은 일반 회생과 달리 별도의 면책 결정이 필요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도 존재합니다. 또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회생은 변제 계획 인가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개인 회생의 면책 불허가 사유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면책 결정 당시까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개인 파산과 달리 과다한 낭비나 도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개인 회생의 비면책 채권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조세 등 청구권 벌금과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 결정이 있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비면책 채권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채권,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 양육비와 부양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비면책 채권 규정은 개인 회생 절차에서만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채무라도 일반 회생 절차에서는 비면책 채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개인 회생에서는 면책되지 않는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라도 일반 회생에서는 실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 절차가 가능하더라도 일반 회생 절차의 이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액 채무자라도 무조건 개인 회생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회생과 일반 회생은 채무 규모, 인가 요건, 면책 효과, 담보권 처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의 성격, 자산 상황, 채권자들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일반 회생과 개인 회생의 차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